쇳물 주입 온도가 달라지면 종은 용접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기계 장비가 부족했던 옛날엔 쇳물을 신속히 주입하기 위해 아예 종틀 주변에 용광로를 수십 개, 수백 개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한 후 동시에 쇳물을 주입했다. 갈래갈래 주입되는 쇳물 속에 아이를 어떻게 넣었을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게 2톤 500짜리를 마서 한 군데로 마가지고 통에 마서 그걸 따를 적에는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 넣어도 이물질이 생기는데 수백 개의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또랑을 이용해서 오는데 어디다가 사람을 가지고 미꾼 데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뒤로 거꾸로 그 사람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소리가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 제조 기술로는 아이를 넣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 동서고금을 뛰어넘는 위대한 조형물이며 당대 과학의 결정체인 에밀 레종. 과연 이 아름다운 종에 왜 이런 불가사의한 전설이 담겼을까? 이번엔 현대 과학을 빌어 그 진실에 접근해보자. 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 파편을 이용해 종 성분을 분석해봤다. 설화가 사실이라면 이 파편에선 인체에 많은 인 성분이 나올 것이다. 실험 결과 인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보통 주물을 만들 때 우리 종과 같은 이런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주물을 만들 때는 인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의 그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주적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봤는데 거의 인성분은 그 흔적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에밀 레종 설화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비롯 신라 당대로부터 조선 시기까지 어떤 역사서에도 남아있지 않다. 민간에 떠돌던 에밀 레종 전설이 처음 기록된 것은 구한말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그들이 정리한 에밀 레종 전설은 지역과 연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경주의 에밀 레종 전설을 서울의 보신각종과 연결짓기도 했다. 결국 종 주조 과정에 아이를 넣어 소리를 완성한 에밀 레종 전설은 어떤 방식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설은 1200년이 넘게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전해 내려왔을까? 에밀 레종 전설이 더욱 널리 알려진 건 일제강점기 이후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였다. (1962년) 김지미, 신성일 주연의 영화는 공전의 대히트였다. 에밀레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 설화 자체의 그 사건은 호맹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에밀 레종이 주성되고부터 지금까지 1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전승돼 온 데에는 거기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분명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화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사건 같은 것을 담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에밀 레종, 즉 성덕대왕 신종은 더 이상 종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종의 보존을 위해 영구히 종을 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30분에 한 번씩 최첨단 음향 장비로 녹음된 종소리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의 완성을 위해 어린아이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낭설이네요.
그런데 이 전설이나 설화는 어떤 사건의 원형을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역사에도 기록이 없는 에밀레종의 설화는 1200년이 넘도록 광범위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700년대 신라인들이 유아 사례라는 비극적인 내용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내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엔 도들새기만 처녀자의 종명이 남아있다. 종체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는 천자가량의 장문의 명문은 웅원하고 화려한 문체로 고대 금성문의 최고봉으로 평가된다. 경덕왕의 뒤를 이어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한 신라 36대 임금 희공왕은 765년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됐다. 어린 왕이 등극하자 국정은 모후 만월 부인이 대신했고 주종불사 역시 그녀가 주도했다. 신종이 완성된 771년 희공왕의 나이는 아직도 15세였다. 태후의 영향력은 종명에서 확인된다. 성덕왕과 경덕왕, 희공왕의 뒤를 이어 만월 부인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월 부인 대목엔 특이한 대목이 있다. 원구. 과연 원구는 누구일까? 아침에 태후 만월 부인과 국사를 논했다는 것은 원구가 막강한 권력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원구는 바로 임금의 외삼촌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공왕에게 외삼촌이 있었던 얘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만월 부인은 아침에 자기의 친정 오라비와 함께 국정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저녁에 다른 신하들의 형식적인 어떤 추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신라의 국사 전체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원구는 김웅이었다. 태후 만월 부인과 국정을 담당했던 원구는 희공왕의 외삼촌인 김웅. 명문의 직책을 통해 김웅이 요직을 완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행사의 총책임자이자 국방부 장관, 수도방위 사령관이며 경호실장인 외삼촌, 그리고 어린 아들 희공왕과 그 아들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는 어머니. 여기서 그 에밀레종 전설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설 속의 아이는 희공왕으로, 그 어미는 만월 부인으로, 또 외삼촌인 종장은 김웅이라는 권력자로 이렇게 대입해 볼 때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전설 속의 인물군과 당시 왕실의 인물군이 일치한다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종장인 외삼촌과 오빠의 성공을 위해 아이를 바치는 어미, 그리고 어미에 의해 희생당하는 어린아이는 각각 최고 권력자 김웅과 실질적 통치자인 태후 만월 부인, 그리고 어린 희공왕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희공왕은 누구일까? 신라 36대 왕인 희공왕에 대한 유일한 유물인 사천 신라비. 지난 2004년 경남 사천에서 발견됐다.
신라 해공왕대에 있었던